다음 사건입니다. 임금 떼인 것도 억울한데 맞기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한 사회초년생 청년이 편의점 점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입니다.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알바생입니다. 흰색 옷이 편의점 점주인데 분위기 험악하죠. 지금 보셨습니까? 어깨로 그냥 밀쳐버립니다, 점주가. 그러면서 편의점 밖으로 지금 몰아내고 있어요. 여기 이제 검은색 옷을 입은 알바생이 나가다가 나가는 사람을 또 발로 걷어찹니다. 보셨죠? 이게 지금 밀린 임금 달라고 왔다가 폭행을 당하는데 이때 갑자기 남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분이 누구냐? 지금 아까 맡고 있던 알바생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까지 왔는데도 이 편의점 점주의 이런 거친 행동이 계속 됐고요. 결국 뭐 이렇게 밀고 당기고 끌어당기고 계속 이게 폭력 행위를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 아들을 뭐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이 알바생이 현장을 도망을 가면서 이 현장을 뜨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가 이 CCTV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당시 상황을 녹음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당시 이 상황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흔 살 먹고 그래요? 많은 살 먹고 그런데 하시라고요? 아유, 깜짝이야. 아흔 살 먹고 나하고 싶지도 않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일본 말인데 일본 말이냐고. 지금 이렇게 감정이 과열된 모습이 임금이 밀린 거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당시 제보자가 23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일간 일을 했고 그때 못 받은 임금이 7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그 임금을 이제 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큰 돈은 아닌데 70만 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10일 정도 이제 안 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이 이 제보자한테 돈 받고 싶으면 직접 찾아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다가 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송 변호사님,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점주하고 이 알바생만 있던 게 아니라 이 알바생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아들이 지금 맞는 걸 본 거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맞는 걸 막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편의점에 간 건 아니래요. 네. 그 아버지가 항상 아들을 알바할 때 그 편의점에 데려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위치를 알고 계셨는데 네. 어느 날 아들이 나 월급 못 받은 거 있어서 그거 받으러 간다 편의점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좀 걱정되는 마음에 따로 그 편의점 근처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신 거죠. 근데 아들이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아이고, 이 몸으로 이걸 뜯어 말리시게 된 겁니다. 밀린 임금 받으려고 간 아들이 폭행당하는 걸 본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눈에 발에 지켜갖고 아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얼렸어요. 때리진 오길래 때리지 못하게 말렸거든요. 이 사람 누군데 중간에 막 끼어들어갖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돈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아들 이런 데 안 들어갈 건데 좀 미안한 게 있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참 진짜 미안했을 것 같아요. 7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폭행당하는 걸 보면. 아니 근데 이 제보자, 그러니까 이 알바생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장님이 뭐 이날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에도 좀 폭력적인 성향이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보자의 주장인데 일단은 그 뭐 본인이 전역하고 이제 뭐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장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구인 공고를 보고 이 편의점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이제 점주가 폭언을 했다라고 이제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편의점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큰데 그 일 자체도 뭐 본인의 키의 2배 정도 되는 그 짐을 이제 옮겨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마음에 들지 않게 했을 때는 또 욕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점주랑 같이 타임을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뭐 쉬는 날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폭언을 동반한 갑질을 하는 것처럼 제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느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자의 주장대로 뭐 갑질과 이런 폭언 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은 이제 당시에 뭐 폭언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입장을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근데 그 입장을 또 전달했을 때 점주가 또 그만두지 못하도록 이제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의사를 좀 철회를 하도록
그만두겠다라는 그 의사를 철회를 하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네. 또 추가로 욕설도 했다. 이렇게 이제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당시 편의점 점주에 폭언이 있었다라는 제보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바로 그냥 너 이거 왜 이따구로 놨어 이러면서 정신 안 차리네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힘은 드는데 심지어 사기까지 당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기까지 당했는데 사기 500만 원 메꾸려고 계속 참다가 터져가지고 그만두겠다고 말씀까지 줬어요. 예, 송 변호사님.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임금은 왜 안 줬답니까? 그 편의점 점주 측 주장으로는 네. 제보자가 평소에 좀 근태도 불량하고 네. 일머리도 없어서 편의점 측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편의점 점주에 대해서도 좀 불량한 언행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찾아오라고 한 거고 월급을 네. 지급받으러 내가 이런 상황에서 월급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돈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는 겁니까? 얘기를 하면서 뭐 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폭행으로 귀결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경찰서에 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수사가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접수를 하고 나서 이 점주를 불렀는데 점주가 또 이번에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네. 아니 CCTV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이제 진술을 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또 출동을 해서 이제 현장에 CCTV도 이제 입수를 하고 네. 그 제보자가 맞은 부위도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네. 이거는 뭐 일방의 폭행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도 했고요. 네. 검찰에서도 이제 재판으로 넘겨가지고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송 변호사님,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점주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민사소송까지 가서 점주가 이긴 부분도 있다고요. 네, 처음에는 이 제보자가 이 상해죄가 인정이 되었으니 그만큼의 치료비 그리고 네. 일을 못한 만큼의 임금을 달라라고 네.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제보자가 150만 원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네. 15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점주도 나도 할 말 있다라고 증거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이 제보자가 노동청에 허위로 신고를 한 건이 있대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70만 원에 대해서 추후에 점주가 제보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네.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신고를 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제보자가 점주에 대해서 좀 욕설 섞인 말들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네.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거는 제보자한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점주한테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서로 100만 원, 15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바생도 하여튼 잘못이 있다라는 게 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폭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점주는 곧장 70만 원 밀린 임금을 줬다고 합니다. 자, 사회 초년생 아르바이트비 70만 원. 자, 이거 이 점주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임금을 계속 독촉해가지고 밤에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막 반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도 듣기 싫겠죠? 20몇 살밖에 안 된 애가 계속 그냥 뻗대니까 저는 그냥 때린 사실도 없고 맞은 사실도 없고 그냥 그게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폭행이라고 주장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 제스처만 그러니까 CCTV 저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타자상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막 어깨로 왼쪽 어깨 한번 밀었고 잡은 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폭행으로 지금 그 100만 원을 낸 거고요. 예, 양쪽 모두 할 얘기가 있어 보이는데 이 사건에 대한 책임과 구조 차분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